한국은 그저 개발도상국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노르웨이 정치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이것 때문에 그가 그동안 가져온 생각들을 버리게 되었다는데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정치 외교관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솔버드라고 해요. 저는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35살의 저는 노르웨이 의회를 위해 경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꼼꼼하고 분석적이라고 하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 겨울 햇살이 저희 행정건물의 높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제 손가락은 두꺼운 경제보고서의 가장자리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한국이라는 한마디만 들어도 눈을 돌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또 다른 개발도상국 이군이라고 저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니. 저는 수년 동안 국제시장을 연구해왔고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단지 큰 강자들을 따라잡으려 애쓰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안정된 경제와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자랑하는 노르웨이는 하늘과 같은 차원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 선배인 카밀라 얀센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녀의 열정은 말 그대로 넘쳐흐르고 있었어요. 연구 문서가 가득 찬 폴더를 들고 계셨고 눈에서는 저와는 전혀 다른 흥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외교 임무 준비되셨어요? 라고 카밀라께서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물으셨어요. 저는 별다른 반응 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씀드렸어요. 보고서는 다 읽어봤어요. 급격한 산업화는 이렇지만 인프라와 안정성은요? 아직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카밀라께서는 제 회의적인 태도를 너무도 잘 아셨어요. 여러 해 함께 일하면서 제 성격을 다 아시던 분이었거든요. 제 세계는 단단한 데이터와 신중한 분석,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와 경제 발전의 정점이라고 믿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으로의 임무는 단순한 업무 출장 이상이었어요. 제 전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여정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저희 노르웨이 정부 건물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어요. 저희 팀은 작지만 다양했어요. 카밀라와 저 외에도 의료행정 전문가 소피아 버그먼도 함께 있는데 그녀는 경제 모델만큼이나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 꼼꼼하게 신경 쓰셨어요. 저희는 각자 자신만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었고 제 경우에는 풍부한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눈 덮인 오슬로의 거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해 보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게 제가 좋아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깔끔하고 체계적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런 세상. 한국은 제가 이해했던 잘 돌아가는 사회와는 달리 혼란스러운 대안처럼 보였어요. 다음 주에 출발해요 라고 카밀라께서 제 생각을 뚝 자르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뭐라고요? 준비됐다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모든 경제 차트를 연구했으니까요. 물론 준비됐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준비라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재정의할 경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게 아이러니였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게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외교 임무를 넘어서 제가 진보, 문화, 그리고 인간 잠재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개인적 변화의 여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저는 보고서와 예측으로 가득 찬 익숙한 세계에 둘러싸여 앉아있으면서도 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미 제 눈밖에 무시했던 나라,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가끔은 우주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겸손을 가르쳐주는 법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출발 일주일 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수많은 문서들이 제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각은 저희 외교 임무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보고서를 읽어도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깔끔한 셔츠, 잘 다림질된 바지,
그리고 국제 출장 동안 늘 함께해온 노트들이었어요. 카밀라께서 제 철저한 정리정돈을 놀리셨어요. 하지만 외교에서는 준비가 전부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책 한 권 쓸 만큼의 문서를 다 챙기셨네요. 라고 그녀께서 웃으시면서 제 짐 정리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비행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긴 여정이었어요. 저는 좌석에 자리를 잡고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비행기 엔진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카밀라는 제 계산된 태도와는 달리 눈부신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복도 건너편에서는 소피아께서 경제보고서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헬스케어 시스템 문서를 검토하고 계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라고 카밀라께서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한국의 첨단 기술 인프라에 관한 한 줄의 글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대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제 상상 속의 한국은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시끄러운 거리, 책에 잡히지 않은 도시 풍경, 선진국을 따라잡으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면서 저는 비행기 창가에 몸을 붙여 앉았어요. 아래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축물과 신중하게 계획된 인프라가 어우러진 깔끔하고 기하학적인 도시 발전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착륙했을 때 저는 첫 숨을 들이마시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은 완벽하게 관리된 많은 유럽 공항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현대적 효율성의 찬란한 전당이었어요. 광택 있는 바닥은 부드러운 빛을 반사했고 디지털 스크린은 정보를 수정처럼 선명하게 보여줬으며 모든 것이 거의 안무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택시를 타면서 저는 도시와 처음으로 진짜 마주했어요. 혼란을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교통은 마치 음악처럼 리드미컬하게 흘러갔어요. 초현대식 마천루가 전통 건물과 어우러져 지금껏 본 적 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라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카밀라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미소 지으셨어요. 놀라셨나요? 라고 그녀께서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어요. 단순히 놀랐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동한 몇 킬로미터마다 제 정교하게 쌓아온 세계관의 한 조각이 도전을 받는 듯 했어요. 그 도시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력과 에너지로 숨쉬고 있었어요. 길거리 상인들은 최첨단 기술 제품과 전통 음식을 함께 팔고 있었고 세계적인 패션과 전통 양식이 어우러진 옷을 입은 젊은이들은 현대적이면서도 깊이 뿌리내린 자신감을 뽐내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면서 도시는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며 서울을 정기적인 가능성의 풍경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한글과 영어가 섞인 도로 표지판, 곳곳에 정보가 투사되는 디지털 스크린,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 거의 만져질 듯한 흥분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희는 이제 오슬로에 있지 않아요? 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활기를 띤 도시를 바라보며.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의 진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이었음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어요. 서울에서 보낸 첫 하루는 평범한 외교 정찰 일정이었어요. 저희는 도시를 둘러보고 정보를 수집하며 몇 차례의 예비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계획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픈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저희는 분주한 재래시장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길거리 음식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도시의 소리들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걸려 있었고 한글과 때때로 영어 단어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혼돈의 풍경이었어요. 시장은 에너지로 살아 숨쉬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신선한 음식 냄새가 대화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특히 소피아께서는 주변의 모든 것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희 팀의 의료행정 전문가이신 소피아께서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셨어요. 저는 소피아께서 전통 한방 약초들을 보시며 전문적인 관심을 보이신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소피아께서 한방 약재,
전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불규칙한 포장마차 자갈길 위에서 발을 헛디디셨어요. 저는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이 삐끗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짧고 날카로운 동작에 저도 본능적으로 움찔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저는 달려가며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다가가기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시장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 도와주는 하나의 조직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변해버렸어요. 근처에 한 상인께서 이미 의자를 꺼내어 소피아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한 할머님께서 작은 응급처치 키트를 들고 다가오셨고 젊은 남성 한 분께서 긴급 구조 서비스를 호출하는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도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저는 잠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말 몇 분 만에 119 전문 의료 응급팀이 도착하셨어요. 그분들은 완벽한 하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문제없이 의사소통하시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움직이셨고 각자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베테랑 같았어요. 디지털 태블릿을 사용해 소피아의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셨어요. 그들의 장비는 최신식이었고 접근 방식은 전문적이면서도 깊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라고 저는 카밀라께 중얼거리며 말씀드렸어요. 카밀라께서도 똑같이 놀라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제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디지털 스크린의 대기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처리되는 속도와 효율성은 유럽의 어떤 의료 시스템보다도 빠르게 느껴졌어요. 치료 비용 또한 놀랄 만큼 합리적이었는데 이는 저에게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소피아께서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의료진은 마치 안무를 맞춘 무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알고 움직이셨어요. 그분들은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해 소피아의 치료 과정을 추적하고 소통하며 그녀가 완전히 편안하도록 신경 쓰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에요 라고 저는 카밀라께 속삭였어요. 제 목소리에는 경외감과 쑥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시장 사고부터 병원 치료까지의 전체 경험은 완전한 계시였어요. 제가 개발도상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은 단지 기능적인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카밀라께서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보셨어요. 아직도 한국이 단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제 전문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겸손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진보, 의료, 사회 발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평범한 외교 임무로 시작된 하루가 제게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 그 이상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제 세계관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여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병원에서의 경험은 제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소피아께서 회복하시는 동안 저희는 서울을 계속 탐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저희의 첫 방문지는 지하철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역에 들어선 순간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 전 구간에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거의 마법처럼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하철 객실은 완벽했어요. 쓰레기 한 점, 낙서 한 자국도 없이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체계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고 인상 깊었어요. 젊은 학생들, 직장인들, 연세 있는 부부들 모두가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라고 카밀라께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복잡한 교통 시스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카밀라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상호 존중의 문제예요. 저희는 지하철에서 나와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분주한 거리에 도착했어요.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온 거리를 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걸으며 일하고 공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여유로움으로 도시를 누비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대한 선입견, 즉 발판을 찾기 위해 애쓰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늦은 시간에는 동네 시장도 방문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기술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할머니 상인께서 어린아이에게 간식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시고 한 무리의 학생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는 연세 드신 분을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정치가 느껴졌어요. 카밀라께서 제 태도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회의적인 외면이 서서히 무너지고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이제 달라지셨어요 라고 카밀라께서 저녁 식사 도중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단순히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국을 제대로 보고 계세요. 그 말씀에 제가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만남, 모든 경험들이 제 이전의 견해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인간적인 연결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사회였어요. 공공장소들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공원들은 도시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전통 건축물들은 초현대식 건물 옆에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연세 있는 분들은 공공운동 공간에서 건강을 챙기며 기술과 전통이 마치 한 편이 춤을 추듯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살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저희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사회복지가 강력했지만 여기서는 뭔가 달랐어요. 에너지, 집단적인 진보의 느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 등 이 모든 것이 특별했어요. 저는 정말 많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녁이 다가오자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건조한 경제 예측으로 가득 찼던 제 노트북은 이제 마음을 울리는 관찰 기록들로 채워졌어요. 거리 풍경의 스케치, 문화적 상호작용에 관한 메모, 그리고 인간적 연결의 순간들, 제 시각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진보란 기술이나 경제 지표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는 걸요. 서울 위에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저는 제 외교 임무가 이제 단순한 업무 여행을 넘어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여정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경험들의 소용돌이였어요. 저희는 현대적인 도시거리를 넘어 이 나라의 문화적 심장부로 깊이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전시하는 전통 박물관이었어요. 전시관을 걸으면서 단 몇 세대 만에 스스로를 변모시킨 한민족의 놀라운 여정에 감탄했어요. 고대 유물들이 현대기술 전시와 함께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회복력과 혁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소피아께서는 전통 한방 약재에 관한 전시에 크게 흥미를 보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정교하게 전시된 약재들을 가리키셨어요. 이 치유 기법들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이제는 현대의학 연구와 접목되고 있대요. 저는 그녀의 열정을 보며 제 이전의 좁은 세계관이 얼마나 한정적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 잠재력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전통다도에 참여했어요. 그 정밀함과 의식 그리고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완전한 마음챙김은 제가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모든 동작이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제스처에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다도 스승님께서는 이 의식이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존경, 연결, 그리고 그 순간의 충실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다도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종종 잠시 멈춰 서서 소소한 것들을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하죠. 그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노르웨이에서의 제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서두르고 언제나 분석만 했던 제가 진정으로 그 순간을 즐길 틈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저는 완전히 제 마음을 날려버릴 최첨단 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환경기술에서부터 첨단 의료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젊은 창업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열정과 창의력을 나누며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감염될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미래예요 라고 카밀라께서 젊은 연구팀이 최신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제게 속삭이셨어요.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세대를 이어온 가족 사업체들이 현대 상점과 나란히 자리 잡은 전통시장도 방문했어요. 한 연세 드신 장인이 수십 년간 길러온 솜씨로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젊은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기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현대 한국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아낸 공연을 관람했어요. 전통 한국 음악과 현대적인 사운드가 어우러지고 무용수들은 고대와 현대의 동작이 결합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았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가는 문화였어요. 이제 보이시죠? 라고 공연 도중 카밀라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저는 완전히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인 외교관이었던 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하고 영감을 받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진보란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임을 보여주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을 포용하는 것,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기술이 인류를 섬기고 공동체가 개인의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공연이 절정에 다다를 때 저는 목에 걸린 감동을 느꼈어요. 한때 건조한 경제 전망으로 가득 찼던 제 노트북은 이제 진심 어린 관찰로 가득 찼고 제 머릿속은 새로운 이해로 넘쳐났으며 제 마음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열려 있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외교 임무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혁명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저희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을 선택했는데 그곳은 참 친밀하고 진솔한 느낌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오며 저희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은은하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틀렸어요 라고 카밀라와 소피아께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혁신, 온정, 그리고 인간 잠재력의 글로벌 리더예요. 소피아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발목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당신이요? 제가 아는 가장 회의적인 외교관이 틀렸다고 인정하다니요? 이 여정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했어요. 며칠 전 한국에 도착했던 토마스는 이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세심하게 구축해왔던 세계관은 완전히 해체되고 이해와 존경, 진심 어린 감탄으로 다시 쌓여졌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보였어요. 예전에는 건조한 경제 전망으로 가득 찼던 노트북이 이제는 진심 어린 관찰, 거리 풍경의 스케치, 그리고 문화, 혁신, 인간 잠재력에 관한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며 제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페이지마다 새로운 발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생명을 구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놀라운 대중교통, 기술과 전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그리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는 공동체의 힘까지 말이에요. 카밀라께서는 알듯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가장 중요한 외교 임무는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저희가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선입견을 비추어주는 거울 같았어요. 제 가정과 편견을 도전하게 하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귀국 비행기는 도착할 때와는 달랐어요. 한때 닫혀있고 판단만 내리던 제가 이제는 마음을 열고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넘쳐났어요. 노르웨이가 한국의 공동체 접근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기술과 전통을 더욱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국제적 이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해요. 라고 비행기 위에서 카밀라께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카밀라께서 한쪽 눈썹을 치켜뜨며 웃으셨어요. 와, 회의적이던 외교관이 이제 문화대사로 변신한 건가요?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꼭 나눌 거라고요. 경제 데이터나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진정한 진보의 의미를 깨달은 사회의 깊은 이야기를요. 그것은 존경, 혁신, 그리고 인간적 연결의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노트북은 그 모든 것의 증거였어요. 페이지마다 세상이 단 한 가지 관점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외교 보고서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 여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